대한민국 국민 4천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하지만 정작 제대로 활용하는 분은 얼마나 될까요? 소액이라고 청구를 포기하거나 이미 실비에서 보장되는 항목인데도 불안한 마음에 불필요한 보험을 추가로 들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아깝다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여드릴 겁니다. 실비는 보장되는 항목을 설명하는 것보다 보장되지 않는 항목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약제비, 수술비, 입원비, MRI 비용, 각종 치료비 전부 보장이 되고요. 급여 치료든 비급여 치료든 가리지 않고 보장하죠. 게다가 연간 한도가 5천만 원에 달하는 만큼 암처럼 고액 치료비가 드는 질병이 생겼을 때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가 없었다면 종합보험을 지금보다 적어도 두세 배 이상은 보장을 높여서 가입을 해야 마음이 놓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실비가 있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덜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보험의 설계까지 큰 영향을 줄 만큼 실비는 우리에게 제공하는 안정감은 어마어마한데요. 실비가 있기에 꼭 필요한 특약만 최소화해서 가입을 해도 충분한데 꼭 실비가 없는 사람처럼 불필요한 특약을 전부 넣어서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종합보험의 특약들 중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약들을 정리해 드릴 텐데요.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노후까지 유지할 수 있는 부담 없는 보험 마련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원비 특약은 실비가 있다면 굳이 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과거부터 인기가 좋았던 특약이라 많은 분들이 입원 일당을 추가할지 말지 물어보시곤 하는데요. 모든 특약이 가지고 있으면 나쁠 일은 없지만 입원비 특약은 상당히 비싼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을 먼저 살펴보고 왜 불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상의 입원 일당 하루당 5만원을 받는 게 45세 남성 기준 58,525원이고 20년간 총 납입보험료는 1,404만 6천원에 달하는데요. 180일, 거의 반년을 입원해도 내가 받는 보험금이 900만원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특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입원 일수는 얼마나 될까? 통계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2022년 국민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보면 1인당 연평균 입원 일수는 2.64일에 불과합니다. 평균으로 치면 60년이 지나도 158.4일 입원한다는 건데 갈수록 떨어질 화폐 가치까지 고려한다면 몇만 원의 입원 일당보단 중대 질병에 대한 진단비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평균은 평균일 뿐이고 암처럼 큰 병이 생기면 입원 일수가 훨씬 길어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암 평균 입원 일수 가장 최신 자료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통계청에서 가져온 질병별 평균 재원 일수인데요. 암의 연도별로 평균 입원 일수가 나와 있는데 이 아래쪽은 암 종류별 평균 입원 일수를 연도별로 나타낸 거고요. 맨 위에 합계만 보셔도 됩니다. 2020년 11.3일이었던 평균 입원 일수가 가장 최근 자료인 22년 기준으로는 11.1일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로 가장 심각한 질병인 암조차 평균 11일 정도 입원을 하고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싸고 비효율적이고 요즘 입원도 많이 하지 않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입원 일당을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우리에게 실비보험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장기간 입원하게 된다고 해도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실비에서 다 돌려받을 수 있고 실비의 연간 한도는 아시다시피 5천만 원이나 되고 이 한도는 매년 초기화됩니다. 결국 혹시나 내가 장기간 입원하게 되더라도 입원비 전체 비용이 아닌 실비의 자기 부담금 정도만 내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태아보험이나 영유아 시기에 가입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입원 일당은 넣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과도한 수술비입니다. 종수술비나 엔대수술비 같은 종합수술비를 적당히 잘 가입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추가 수술비 특약들로 암, 유사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수술비, 순환기 질환, 특정 5대 질환, 간질환, 충수염, 호흡기 관련 질병 수술비 등 여러 가지 수술비를 함께 가입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특약의 종류가 매우 많아지고 특정 수술을 해야 지급받는 수술비 특약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진단비는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선택이지만 이게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요? 수술비 역시 실비보험에서도 보장이 됩니다. 그것도 연간 5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한도로요. 물론 실비는 자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약간의 수술비를 추가하는 건 권장합니다.
1호종 수술비 같은 종합수술비만 잘 가입하면 웬만한 수술비의 자기부담금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호종 수술비는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급여든 비급여든 가리지 않고 보장이 가능한데요. 종별로 대표적인 수술을 찾아보면 1종에는 안검하수나 백내장 수술이 있고 2종에는 대장용종 제거술, 흔히 맹장수술이라고 알고 계시는 충수절제술 등이 있습니다. 3종에는 농내장 관열수술이나 비교적 가벼운 암수술이 들어가고 4종과 5종에는 암수술이나 개복술, 개도술, 개용술 같은 큰 수술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수술들을 보장하고 심지어 내가 가입할 당시에는 약관에 없었던 최신 수술들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복잡하게 여러 수술비 특약을 넣을 게 아니라 종수술비 하나면 충분하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비슷한 이름의 17종 혹은 18종 수술비를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이름은 비슷하지만 범위는 많이 아쉬운 수술비입니다.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하이프, 맘모톰, 다빈치 로봇 수술 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족함을 채우려고 이것저것 많은 수술비를 넣기보다는 어차피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하니까 꼭 넣고 싶으시다면 1호종 수술비 같은 든든한 종합특약 하나만 준비하시고 과도한 수술비 가입은 지양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실비 보험이 있다면 필요 없는 특약은 상해 관련 특약입니다. 상해 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서 매달 몇만 원씩 내거나 혹은 운전자 보험에 추가로 상해 특약을 가입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납입하는 액수에 비해 발생 확률이 너무 희박하거나 보장 금액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내 직업이 상해 발생 확률이 떨어지는 상해급수 1급 직종이다. 예를 들면 회사원, 프로그래머, 교사, 간호사, 전업주부, 텔레마케터, 사회복지사나 간병인, 의사 등이 있는데 이런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해보험에 몇만 원씩 납입을 한다면 이게 고스란히 낭비가 될 가능성이 타 직종에 비해 크겠죠. 만약 내가 골절을 당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매우 고통스럽고 아프겠지만 우리 인생에 중대한 타격을 줄 만한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사고이고 기껏해야 몇십만 원 정도 보장받는 건데 이걸로 통화하면서 치료받는 거 실비에서 8, 90%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몇만 원 나온 거 손해죠. 하지만 이 고작 몇만 원, 몇십만 원 손해보기 싫어서 수십 년간 매달 몇천 원, 몇만 원씩 내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이거 없다고 해도 절대 큰일 안 납니다. 또 길을 가다가 자전거와 부딪혀서 나에게 상해가 발생했어요. 이거 전부 자전거 운전자가 물어주는 거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상대방이 잘못했다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에 합의금까지 주고요. 내 실수로 인한 사고였다면 실비로 보장받으면 그만입니다. 관절 수술, 무릎 인대 파열, 연골 손상, 척추 수술비, 그리고 외모 특정 상해, 상해 입원 일당, 골절 진단비, 깁스 치료비, 화상 진단비, 이런 몇만 원, 몇십만 원 나오는 특약들은 가입할 필요가 없고요. 설계한만 복잡해지고 넣을수록 손해볼 확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든 상해 특약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암이나 혈관질환처럼 내 인생에 타격을 줄 만한 중대한 상해 사고를 보상해주는 특약이 있습니다. 바로 상해 후유장애 특약인데요. 우연한 사고 등을 원인으로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의 반영구적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장애 요일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예를 들어 상해 후유장애 1억을 가입했는데 장애율 10%에 해당하는 척추장애 판정을 받았다면 10%인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십자인대 파열 및 허리 디스크로 20%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2,000만 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암 진단비처럼 한 번 지급받으면 사라지는 형태는 아니고 손가락, 발가락, 손목, 발목, 발꿈치, 팔꿈치, 어깨, 골반 등 나머지 신체 부위를 보장 기간 동안 계속 보장받게 되는데요. 동일 부위라고 해도 이미 보장받았던 척추장애 10%가 악화되어 40%로 다시 판정을 받는다면 이미 보장받은 10%를 제외하고 3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정한 약관에 따라 내 장애 등급을 평가받고 그에 맞는 보장을 받는 거죠. 상해 급수가 1급이어도 평소 교회 활동을 즐긴다거나 상해 확률이 높은 직종에 있는 분들은 몇천 원 정도 여유가 된다면 중대한 상해에 대해 큰 금액을 중복 보장받을 수 있는 상해 후유장애 특약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상해 후유장애를 가입하실 땐 이름 뒤에 3%가 붙은 특약으로 넣으셔야 되는데요. 이 3%는 3%의 작은 장애부터 100%의 심각한 장애까지를 전부 보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상해 후유장애 뒤에 50%가 붙어 있다면 3에서 50%를 보장한다는 게 아니라 발생 빈도가 낮은 50%에서 100%만을 보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장 범위 자체가 굉장히 좁아지는 셈이니까 후유장애를 가입하실 땐 꼭 3%로 가입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조그만 상해 특약들 가격을 보면 암이나 혈관질환 같은 담보들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저렴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약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몇만 원이 되는 거니까 기타 자잘한 상해 특약들은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실비에서 다 보상이 된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실비가 있다면 굳이 추가할 필요가 없는 특약들을 살펴봤는데요. 실비는 정말 고연령층이 아니고서야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데 보험료가 낮다 보니 보장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실비의 연간 한도는 5천만 원이나 되고 이 높은 한도로 치료 목적의 의료비라면 대부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을 실비에서 커버해주니까 보험은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악재에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달 보험에 많은 보험료를 납입할 자신이 있다고 하시면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전부 무시하시고 가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출 요인은 보험 외에도 정말 많죠. 그러니까 보험은 저축이나 재테크가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내용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설계,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시면 충분히 비교하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로부터 1년입니다.